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99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C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른 장소에서 좀 녹음하고 있는데 무슨 장소인지 혹시 여기가 뭐죠? 여기요? 여기 스튜디오. 스튜디오. 네, 저희가 스튜디오를 장만을 했어요. 와. 엄청 큰일이는 사실 그죠? 갑작스럽게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빨리 계약까지 끝날 줄은 미처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약간 심사숙고형이라서 스튜디오로 계약하자라는 얘기를 해도 한 달 정도는 매물도 보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어떻게 쓸지 안에 집기는 뭘 들여놓을지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소식을 보고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신기했습니다. 네. 고생은 두 분이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쵸. 꾸미느라 고생한 두 분 얘기 좀 해주세요. 꾸미느라 고생했다기보다 이제 집에 있는 남아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집에 왜 조명 같은 게 남아있는 거죠? 집에 남아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TV에. 낙교님 집 살림살이 다 가져온 거 그러니까 냉장고도 집에 남아있었다고 하시고 TV는 윤님이 제공해 주셨죠. TV 윤님이 제공해 윤 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뭐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뭐요? TV 무슨 기능이 있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누가요? 아닌가? 아까 CP가 뭐 물어봤었죠. 그쵸. 뭐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지금 물어보려고. 아니, 이거 뭐 여기 이거 띄운 거지 뭐 띄울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USB로 연결해서 사진 찍는 거. 그쵸, 그쵸. USB로 사진을 띄우는 기능이 있냐 TV에. 요즘 TV엔 다 있죠.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사진비치 로고나 뭐 책 이런 거 띄우면 되니까. 그쵸. 윤님 혹시 듣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아, 이거 화면 화면보기가 떴어. 더 멋진 화면으로 바뀌었네. 네, 그랬고요. 스튜디오가 생겨서 저희도 이제 좀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원래 먼저 고민을 하고 공간을 만들 줄 알았는데 공간부터 만들어졌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지금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이상하다 님이 네. 교보타워에서 안 하시냐고 물어봤었는데 저희 교보타워에서 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메인으로 쓸 것 같진 않긴 해요. 아직은. 이제 우리 테스트 겸 오늘 한번 여기서 모여보자 그쵸, 해가지고 처음으로 방송하는 거고 아마 다음 주도 이제 가능하면은 멤버분들 다 모여서 200회? 네, 200. 하잖아요. 다음 주 아니잖아요. 다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주예요. 아, 네. 그래요? 일정 조정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22일 날. 아,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일정에 돼요. 있었군요. 저는 연결이 안 된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22일 날 아마 그래요? 네. 진행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스트로 해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가끔 CP가 켜놓는데 여기 라이브 테스트 맞아요. 라이브 테스트. 보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세팅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라이브 테스트 방송은 왜 보시는 거지?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윤님이 제일 열심히 보시던데. 이제 저도 가끔 보고. 저희 의도는 여기 이제 다 세팅해 놓고 전에는 한번 시작하려면 어렵고 누구 특정인 없으면 아예 못하니까 해놓고 좀 그러면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딱 이 방송 말고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쉽지 않아요. 같은 생각이긴 했잖아요. 양손에 이제 장비 들고 마이크랑 이제 인터페이스랑 다 그렇죠. 들고 와가지고 세팅하는 게 쉽지 세팅하고 않잖아요. 그쵸. 카메라도 사실 이제 저희가 카메라 세팅하기 귀찮으니까 사실 나중에는 CP님이 고프로? 네, 고프로 360. 아, 맞아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긴 한데 네 쉽지 않죠. 그리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그것도 있고 막 낙교님 원래 회사 그만둘 때 인프론 같은 거 찍는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것도 여기 그냥 앉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훨씬 쉽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럼 낙교님 올해 그럼 강의 하나 많이 찍어야죠. 하나가 아니고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구성도 재밌긴 한데 그건 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지난주 UMPC 편을 약간 참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쵸. 그때도 얘기했었나?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긴 잠깐. 한데 근데 이건 이야기로 해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CP님이 되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키보드에 한영 전환키가 쉬프트 스페이스냐고. 그렇죠. 이게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좀 최적화해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공간이 넓진 않아서 뭐 초대를 해드리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공간을 잘 쓰면 전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화면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고프로 360도보다는 훨씬 더 보기에 편할 것 같거든요. 요 구도가. 그렇죠. 훨씬 네. 왜곡도 덜하고 그래서 이 구도를 좀 잘 살려보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구도도 처음에 이제 안 나오는 줄 알고 되게 좀 여기 스튜디오 역시 이 정도 사이즈로는 안 되는 건가? 여기 좀 작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사이즈로는 뭔가 유튜버처럼 안 나오는 건가 했었는데 잘 어떻게 구성하니까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여서 처음 찍는 거라서 약간 조정이 잘 안 돼 있긴 한데 혼자서 하면 또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시크님 방송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건 전에는 저희가 다 사람마다 마이크를 따로 하고 네. 볼륨도 사람에 맞춰서 좀 네, 네. 해서 녹음을 했었는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그냥 하나 놓고 하고 있어서 소리가 어떨지 좀 궁금해요. 겹치면 아마 잘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톤을 약간 올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톤을 좀 내린다거나 아니면 말을 작게 하시면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잡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약간 숨 쉬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게 약간 숨 참아야 돼. 이어폰으로 하면 되게 거슬릴 때도 있긴 그쵸. 하거든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또 얘네 음질이 왜 이렇게 나빠졌어 생각하실 수도 또 있을 한번 해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마이크를 더 가져오든지 그러죠. 네. 해보는 게 좋겠죠. 네네. 오늘 스튜디오 소개는 여기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릴 테니까 네. 단신 몇 개 짚고 메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갈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기세 새로운 전략, 머지 전략이 네. 네. 블로그 글도 쓰셨더라고요. 이게 단신이군요. 네. 이게 그냥 한 2주 전부터 조금씩 공부하던 건데 네. 그러니까 git 같은 도구가 그런데 이제 쓰던 명령을 계속 쓰고 뭔가 계속 버전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뭔가 계속 추가되는데 뭐가 추가되는 건지 새로운 명령을 쓰진 않고 저는 아직 스위치도 못 쓰고 아직도 체크아웃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네네. 못 갈아타겠더라고요, 스카이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예전에 바뀐 건 알고 있었고 봐야지 하다가 잘 못 봤는데 바뀐 게 아마 기억이 가만 2021년 말인가? 좀 됐죠. 네. 됐네요. 네, 근데 깃은 버전 같은 게 사실 그렇게 빨리빨리 업데이트하지 않잖아요. 깃을 뭐 의미가 없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 컴퓨터 세팅하거나 이럴 때는 뭐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자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딱 즉시성은 별로 없고 저도 그냥 바뀌었다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봐서 뭐가 바뀌었나 하다가 이제 글로 적게 됐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2021년에 바뀐 거예요? 네.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그쵸. 바뀐 거는 디폴트로 바뀐 거는 그때. 근데 바뀌었어요. 그 버전이 만약에 맥 기본에 적용된 게 언제냐 모르는 거죠. 아직도 안 됐을 수도 있지. 모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홈브루로 깃을 보통 그래요? 해서 쓰거든요. 저는 맥에 깔린 거 쓰는데 그러면 거기서 더 업데이트 옛날일 수도 있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뭐 단신이가 깊게 다룰 건 아닌데 이게 바뀐 게 큰 의미가 있나요? 명령어가 우리한테요? 달라졌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냥 네. 머지를 하는데 안에서 뭔가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죠? 네. 그냥 뭐 알겠습니다. 글에 읽긴 한데 단신이니까 간단히 요약드리면 거기가 이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처음 만들 때 기시 들어온 오래됐다는 게 거죠? 리커시브 전략인데 네. 처음에 2005년에 만들어지고 그걸 여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가 완전 지옥인 거죠, 거기가.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돌아는 가니까. 네, 계속 버그 나오고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하던 리드하는 사람 있잖아요. 린스토바제던가 그 사람이 새로 하자 좀 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막 해가지고 결국 다 최적화하고 모이니까 이 정도면 그냥 완전히 새로운 거네 해가지고 해서 방식 자체는 똑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코드가 하면서 이제 성능 개선이 코드가 너무 다 레가시니까 성능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사용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머지할 때 그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강의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리커시브 전략으로 머지됐다고 나오는데 저는 왜 ORT 전략으로 머지됐다고 나오나요? 이런 질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래도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이 따라했는데 나는 뭐 선생님하고 다르게 나오죠? 아니 그 단어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ORT가 대체 뭘까? 그렇죠. 저도 약간 ORT 대체 무슨 뜻일까? 리커시브는 뭔가 그래도 모르겠지만 리커시브하게 뭔가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ORT는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리커시브라는 얘기라서 네. 그래요? 네, 그 ORT가 영어인데 표면적으로는 리커시브다. 약간 그 약자예요. 그냥 사실상 리커시브 요거를 그냥 ORT라고 영어로 이렇게 문장 쓴 거를 약자 떼가지고 ORT. 그래서 가운데 R이 리커시브라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지 너무 느려 할 정도의 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깃헙 같은 데 보면 걔네 뒤에서 리베이스를 엄청 돌리니까 걔네가 ORT로 바꾼 다음에 작년 글인가 있거든요. 뭐 성능 개선한 거 보면 막 300시간 걸리던 게 막 5시간으로 줄고 300시간이 걸린다고요? 막 못하는 거죠. 막 걔네 막 그런 거 있고 걔네 또 전체 잡을 뒤에서 사실 우리 뭐 할 때마다 뒤에서 계속 머지 돌리고 그쵸. 머지 돌리고 리베이스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전체 성능은 많이 그렇죠. 히스토리 자체가 복잡해지면은 안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는 잘 모르지만 안에서는 엄청 부하가 걸릴 것 같긴 하네요. 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위로 따라가는 거니까. 머지할 때 뭐 컴플리트가 좀 덜 난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컴플리트도 걔네가 시험으로는 이제 리눅스 커널 가지고 실제 리눅스 커널에 머지된 커밋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새 전략으로 다시 해봤나 봐요. 근데 이제 뭐 통계로 하지 않는데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충돌도 적어졌다. 뭐 그런 보고 어떻게 컴플리트가 안 날 수 있어요? 적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깊어지는데 이 작업을 한 사람이 한 6개의 글을 엄청 긴 글을 쭉 쓴 게 있거든요. 어떤 걸 바꿨는지. 그거를 좀 어렵긴 한데 그거를 보면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내용이 바뀌면서 파일명도 바뀐 거. 아니면 디렉토리 이동해서 내용 바뀐 거. 이게 지워지고 새 파일인지 이걸 변경으로 할지 그걸 추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고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따라 이걸 머지할지 얘는 지우고 얘 그냥 새로 만들지 그러면서 충돌이 안 생기는 경우 생겼던 경우도 안 생기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예, 그 판단이 좀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설명만 엄청 많은데 복잡하게 그리고 사실 100% 맞게 만들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좀 어렵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내용이 많을 줄 몰랐는데 좀 재밌긴 했어요.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아싸님 블로그에 참고해 주시면은 잘 정리돼 있다고 하는데 긴 글은 아닙니다. 블로그 링크도 제가 올렸고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아싸님 여기 또 아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jQuery가 4.0이 나왔습니다. 4.0 베타. 4.0 베타긴 한데 4.0 jQuery 최근에 써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jQuery가 3.0이 언제 나왔길래 3.0은 더 오래됐죠. 한 20년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전 jQuery는 안 쓰는데 그 약간 웹페이지 돌아다니다가 뭔가 바꿔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죠? 그 개발자 콘솔 같은 거 열어가지고 그 달러 해보죠. 근데 뭐 요즘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에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달러는 jQuery 달러 아닌데. 맞아요. 그쵸. 크롬 데벨로퍼 툴에 이제 있어요. 그래요? 내장된 기능. 그럼 jQuery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냥 달러가 안 될 거고 아마 달러 0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남아 있을 거예요. 변수 순 클릭한 게 달러 0이에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아니라서. 네. 그냥 되니까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CSS 셀렉터로 잡아가지고 바꿔보고 싶다거나 그런 거 간단하게 할 때 테스트 해볼 때 쓰거든요. 저는 이제 장고를 가끔씩 그래도 쓰니까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장고를 깔면 어드민 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이 다 jQuery로 구현돼 있거든요. 그래서 jQuery 소스 코드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요즘은 3.2를 쓰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4.0이 나왔다. 장고는 요즘에도 jQuery가 있어요? 네, 어드민에서만. 역시 레일즈 같습니다. jQuery 없나요? 레일즈는 jQuery를 뛰어넘어서 임포트 맵인가 막 그런 뭔가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걔들 웹팩도 안 쓰고 이제 이번에 다음 버전에서 스프라켓 버린다고 뭐 새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스프라켓은 뭐예요? 그 레이즈 쪽에서 만든 에셋 번들러 같은 거.
제이콜이 얘기하다가 일주일로 넘어. 아, 그렇죠. 제이쿼리 저도 뭐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프론트엔드라고 해도 되나? 욕먹을 것 같은데 코드로서는 읽을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죠. 대충 알겠다 네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사용되는 걸로 하면 제이쿼리가 아직도 압도적이니까. 그렇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새로 계속 그러고 유지보수. 완전 웹앱으로 새로 만든 거 아닌 것들은 많이 쓰겠죠. 네, 그렇죠. 웹사이트에서는. 그리고 그 사이트도 뭐 사실 그런 사이트들이 갑자기 리액트로 바꾸기도 쉽지 않으니까 유지보수 맞아요. 하려면 그냥 제이쿼리 하긴 해야. 제가 알기로는 그 스택오플로나 이런 조사에도 계속 제이쿼리는 일정 순위 이상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쓰는 그렇죠. 사람들이. 한참 그런 것도 있었는데 jQuery 필요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액트 이런 거 말고 그때가 그거였죠. 도큐먼트로 하면 된다. 브라우저 뭐 그게 기능이 있으니. 요즘에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 다 그냥 네이티브 함수를 요번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없앤 것 같아요. 제이쿼리에서 아, 네이티브하게 지원되는 기능들. 그런 사이트가 유행할 때가 있었죠. 뭐 유돈니드, 뭐 유돈니드, 뭐 이런 왠지 사이트.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5, 6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오래됐어. 아, 근데 뭐 그때 처음엔 편했어요. 그거 뭐 이제 jQuery 명령어 함수를 쓰면 지금 뭘 쓰면 되는지가 이렇게 그쵸, 나오는 그쵸. 사이트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 아, 이런 게 되는구나. 뭐 시블링은 뭐지? 하면 요거구나. 지금 보니까 조 바이든 그 개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도네이션 받는 홈페이지인데 거기도 jQuery를 쓰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아마 이런 류의 페이지들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웹 에이전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페이지들은 아직도 jQuery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개인적 견해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대안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만들면서 리액트로 만든다는 건 약간 좀 본격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많이 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뭔가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이제 뭐 요 정도? jQuery 정도? 형 아까 말한 대로 도큐멘트 콜을 그거 get하고 저거 그냥 그래도 되고, 그래도 XHL 직접 써도 되고 AJAX 안 하고. 근데 저도 그 시기에 한창 jQuery 버리던 개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또 시대가 달라지니까 jQuery 몇 바이트 안 하거든요. 아니 굳이 그거를 안 넣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딴 거 좀 넣은 거에 금방 이만큼 크기가 이렇게 돼서 그럼 굳이 또 안 쓸 이유는 또 뭔가 편한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때도 그냥 나중에 그쵸. 쓰긴 했어요. 근데 저는 개발되는 거는 알았는데 4.0이 나온다는 거 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다시 새로운 비전을 뭐 제시한다고? 약간 이런 원래 새 릴리즈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약간 베타 그 공지 글을 보면서 느낀 건 5.0으로 가기 위한 발판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크게 브레이크다운 된 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하를 이제 지원을 중단했다. 그리고 5.0에서는 11 이하를 중단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IE는 버리겠다. 다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장점이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성능도 좀 높이고 뭔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jQuery가 다 먹은 시장의 일부를 약간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우린 jQuery만큼 리액트만큼 복잡하지 않지만 이런 거 할 수 있어라는 것들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 jQuery가 좋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jQuery 좋아요. 약간 아까 얘기만 들었던 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네이티브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개발자 마인드야. 약간 그런 사람들은 용인 실무자 마인드야. 아이 지원해야 돼. 약간 거기서 갈리는 게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 그쵸. 하위 호환성 이런 거 또 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맞아요. 옛날에 막 그런 거 했었는데 뭐 주석해가지고 무슨 i6 쓰는 거 뭐 그런 거 넣어주고 그런 이상한 거 했다. 그쵸. 이상한 거 엄청 많았죠. 이상한 거 엄청 많았죠. 요즘 브라우저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그쵸. IE만 빼면 괜찮아. 모바일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바일 덕분에 오래된 거 그냥 지원 안 해도 돼. 모바일에 나오면 됐지요. 얼마 전에 저 보험 처리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모바일에서 뜨는 페이지였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링크가 왔어요. 눌러서 들어가서 자동차 사고라서 이제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고 이제 PC에서 맥에서 해본 거죠. 맥에서 그 링크 눌렀더니 웹페이지가 뜨더라고요. 사진 첨부가 설마 될까? 사진 첨부했더니 돼. 감동 먹었죠. 물론 페이지는 모바일용으로 만든 게 이제 리스폰시브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크게 보이긴 하지만 맞아. 그래서 맥에서 뭔가
안 될 때 모바일 페이지가 있으면 거기 들어오면 되더라고요. 그쵸. 그런 약간 꿀팁이 그것도 신기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jQuery가 과거에가 됐는데 지금이나 이제 이제 아이 다 없어지고 모던 브라우저만 나왔지만 저 옛날에 항상 할 때도 그냥 아이는 제발 새 버전 내지 말고 일단은 자동 업데이트부터 구현하면 좀 안 되나? 이 생각을 한 7, 8 나올 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언젠가부터 아이 모은 게 나머지 브라우저 다 합치고보다 많아지는 뭐 6, 7, 뭐 그쵸. 8. 6호환, 7호환, 7호환 막 이게 막 다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OS 버전까지 타잖아요. 네, 여기 한 10개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어서 물론 저도 뭐 웹 퍼블리셔 같은 거 안 했었지만 그때 보통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6, 7, 8, 9 다 달라. 네. 거의 엄청 이건 다른 브라우저로 그쵸, 할정도 그쵸. 달라.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7하고 8에 있는 7호환이 달라. 그쵸. 그래서 사실은 3개가 됐어. 실제로 편하라고 하나 그쵸, 만들어진 그쵸, 건데 더 얘기하신 더 것처럼 힘들어요. 업데이트도 안 하고 네. 그냥 별개로 그냥 지금 자바스크립트 이상하다님이 이 홈페이지나 i6 1024 곱하기 768 해상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쵸. 걸 써주셨는데 아, 저 한 20년 전에 많이 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많이. 근데 약간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저 문구의 시작은 그거죠. 이 사이트는 넷스케이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사이트는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 리디북스는 파이어폭스에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 페이지가 열리긴 하는데 나의 계정이나 뭐 이렇게 결제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아이도 이제 버림받았잖아요. 엣지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죠? 진짜. 거의 많았죠. MS가 결제해지 해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크롬만 각광받는 세상이 맞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크롬이움. 네 크롬 특히 크롬 왜냐하면 크롬 아니구나 크롬이움. 크롬이움. 크롬이움 베이스에 그냥 엣지도 크로미움이니까 네. 엣지 만드는 게 없어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건 구글 얘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근데 그 얘기는 있죠, 사실. 엣지가 개코로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팝업 기반으로. 뭐 코드가 안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랬다가는 제2의 아이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2의 아이스텔, 제2의 아이스텔. 그럼 또 개코 버전 또 지원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크로미움만 하면 되잖아. 근데 웹킷에.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걔네가 다 모여서 테스트를 짠 다음에 기능을 구현하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매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표준 예전만큼 구현이 쉬워졌죠. 네, 그렇진 그리고- 않아야 되는데 힘이 너무 쏠렸죠. 힘이 한쪽에 완전 기울어져 버렸죠. 지금은 약간 뭐죠? 사파리는 뭐죠? 웹킷. 웹킷, 웹킷이랑 이제 개코, 블링크 음. 이렇게 다. 근데 팝업도 거의 죽어서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그러니까요. 얘기해서. 저는 한 30 먹으면 제일 좀 근데 아름답지 지금도 않나. 웹 기반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사파리에서 지원 안 하는 거, 크롬 지원하는 거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레이즈에서 하려고 하는 임포트 웹 그것도 어느 쪽에서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쪽에 아직 지원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크로니움이 한 90% 가버리니까 크롬에서 되면 그냥 큰 그쵸. 문제 없는. 얘가 한 그쵸. 30%였으면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는데 뭐 다 되는데. 근데 라떼는 시전하게 되는데 이제 아, 제가 이제 웹 배울 때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했죠. 파이어폭스에서 되고 크롬에서 되고 이제 오페라에서 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했죠. 제일 중요했죠. OS 통일 시켜준 거죠. iOS, 안드로이드, 뭐 KOS, 무슨 OS 한 5개 있다 생각해봐요. 그런 시대였죠. 그냥 아이폰 하나였으면 근데 약간 그때는 그게 뭐랄까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아니. 이제 다 옛날 얘기 돼버렸죠. 윤님이 개코와 블링크가 뭐냐고 내가 좀 깊게 들어가.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크게 보면 브라우저에는 중요 컴포넌트가 자바스크립트 엔진하고 이제 렌더링 엔진. 렌더링. 웹 엔진이 있는데 그 웹 엔진에 이제 크롬에 들어간 게 블링크고, 예. 파이어폭스에 들어가 있는 게 개코. 예. 서버 같은 게 이제 개코 이렇게 막 대체하고 이러려고 하다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는 V8로 다 통일된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저쪽은 스파이더 몽키죠. 파이어폭스는 아, 스파이더 몽키. 파이어폭스만? 사파리 조금 사파리는 이름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쓰나 애플에서? 원래는 지금 엣지는 크롬으로 넘어갔고 iOS는 거긴 차크라였고 사파리도 뭐 있어요. 사파리 제 이름을 까먹네. 사파리도 전혀 통일 안 됐네. 통일은 통일 안 되겠죠. 네.
각자 하는 거니까. 옛날 얘기로 하면 또 이제 한없이 빠져들기 때문에 옛날 얘기 해봤자 이제 의미 없는 거 같아요. 단신 프론트엔드 세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단신 맞나요? 추억팔이 돼버린 것 같은데. 네. 그다음 단신으로 넘어가면 구글 검색을 해보면 검색 페이지가 뜨고 그 제목 옆에 삼각형 조그만 표시가 있거든요. 그걸 눌러보면 이제 저장된 페이지라는 게 떴었어요. 근데 구글이 그걸 지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뉴스가 나왔죠. 네. 그게 좀 이제 뭐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없어지면 이제 남은 건 아카이브 다 놓아야지. 네, 밖에 없잖아요. 인터넷 아카이브. 네. 좀 아쉽기도 하다. 근데 어차피 그거는 구 버전이 있긴 한데 아카이브랑 완전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냥 패치 같은 느낌이라서 예전에 이제 크롤링 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던 거라서 원래 아카이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좀 있어서 편하긴 했었죠. 왜냐면 좀 깨진 사이트들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는 좀 편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아쉽긴 하네요. 그냥 없애고 아낀 돈 인터넷 아카이브에 구글이 기부나 해줬으면 좋다. 좋겠네요. 좋은데요? 네. 안 하겠죠. 아카이브 약간 공공기관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쵸. 그런 거 같은데 네, 좀 위대한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아 진짜요? 네, 이거는 평생 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네. 그다음 뭐 얘기하세요. 아 원래 아카이브 제일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 CP님 그래. 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한 거 올라가 있죠. 팟캐스트 옛날 거 동영상. 아, CP 거기에 공짜 몇십 개가 올라가 있을 거야 공짜로. 공짜로 보존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컨셉으로. 근데 주소만 알면 대부분 찾아내더라고요. 주소를 못 찾아내서 그쵸, 그렇지. 그쵸. URL만 알아내면. 그것도 있고 아카이브 YG에 직접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공짜로 운영하고 싶으면 거기에 올리면 돼요. 아, 근데 아마 이게 저작권 뭐 이런 걸 풀어야 될 거 같아. 그런 것도 있죠. 전에 저희 아는 분하고 할 때도 이제 그 예전에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 지대넘약 같은 것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 내려갔더라고요. 그 원래 팟캐스트 플랫폼들에 다 올라와 있었는데 그걸 다 끝나고 뭐가 이슈가 있었는지 다 내려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인터넷 아카이브에 딱 남아있다. 한 7개인가 빼고 다 쭉 아카이브가 다 해놨더라고요. 그게 약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온라인상의 정보라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아,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 시점에 내가 몰랐던 것들은 이제 약간 영원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찾을 수 없으면 그렇죠. 지된 업자는 또 거기서 사라졌으면 이제 아무도 다시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도 들을 수 없죠. 그냥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가 있었다더라. 있었다. 좀 폼페이 같은 건가? 그렇죠. 그것도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잘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랑 저작권 때문에. 그런 처리는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봇으로 막으면 애시당초에 수입 안 되긴 하거든요. 그건 엄청 잘 지켜줘가지고. 로봇.txt. 근데 또 그런 걸 없잖아요. 지워달라고 한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아닌지도 증명을 해야 판단하니까 되니까. 이게 그런 그래서 사이트로 원래 가면 되게 미디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처럼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미디어 파일은 모르겠는데 웹페이지는 로봇에서 막으면 예전 거 다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들 이제 상당수는 그냥 이미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대다수긴 그럼 해서. 내가 도메인 뺏은 다음에 로봇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거야? 사라질 수 있죠. 그것도 웃기긴 이상한데?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질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막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엔 로봇.txt 규약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막아버리면 접근 못하게. 그럼 아카이브 YG가 아니잖아 사실. 근데 뭐 강제성은 없죠. 걔가 강제로 할 이 수 있어요. 세상 도메인이 다 사라져서 거기 있는 거 그럼 다. 그러니까 약간 저게 구글의 캐시도 그렇고 캐시를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한국 법으로는 다 불법이에요. 아시겠지만 저작권 법상 그거를 캐시하면 캐시하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공정이용 때문에 그걸 허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분장에 가도 구글이 뭐 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수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왜 아카이브 ORG도 약간 그런 컨셉에서 존재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로봇 텍스트 규약 같은 거 안 지키면은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일 것 지키긴 같아요. 하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건 이제 그건 모르고 그것도 어려워. 그건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해서 그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내가 무슨 집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집을 매매했더니 새 주인이 옛날 사진 다 지워 그러면 그쵸. 그럼 지워야 되냐? 그건 좀 다르고 웃긴 한데 뭐 어떤 얘기 지었어요. 어떤 얘기 지었어. 그게 약간 어떨 때는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간 자료는 뭐 5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뭐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막상 지나니까 너무 금방 사라져. 다 사라져. 남아있는 게 없어. 약간 한 5년만 지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막 대부분. 남아있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트위터랑 페이스북 때문에 더더욱 이제 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페북은 진짜 그 약간 보존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 내 거 백업하기도 힘들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트위터도 요즘에는 로그인 안 된 상태에서 트윗 안 보이던데 상세 트윗. 아, 그쵸. 그래서 그럼 낙교님 유명한 사람 되면 누가 다 캡처해놓을 거예요. 그건 보통 나쁜 말들. 흑역사들. 그리고 트위터는 이게 너무 많아서 블로그랑 달리 아카이빙 되기가 어렵긴 하죠. 네, 아카이빙 한 사람도 없고. 저는 많이 했었는데 API 갔다가 네. 제가 팔로우하는 뭐 딱 다 아카이빙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다 막혔죠 이제. 아, 그래서 버려. 저도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맞는 게 마스터돈 같은 컨셉이에요. 내 거 내가 다 저장할래. 자원 낭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트위터는 내 거 저장은 잘 될 거예요. 내 거 뽑아내긴 쉬워. 무슨 소리야. 트위터 초기에 DM 저장 안 해줘가지고 내가 DM은 모르겠어. 초기 DM 다 날아가는데 이놈들 초기 DM 그런 저장 것도 있구나. 30일인가 하고 몇 개밖에 안 해줬어요. 트위터도 빨리 대체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확실한 나왔잖아요. 대체제가. X. 네. 다음 날씨로 넘어갈게요. 아까 폼페이 얘기 잠깐 하셨는데. 폼페이 얘기하나요? 네. 아니 뭐야 이거? 진짜예요. 왜 갑자기 네. 폼페이가 나왔지? 홈페이지에서 그 도서관이 이제 화산재에 덮이면서 도서관에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 판독을 못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펴는 순간 깨지니까. 그래서 판독을 못 하다가 이제 3D 스캔을 하고 그거 내용을 AI로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후원한 사람이 중요해요. 사실 그 예전 GitHub CEO였던 넷 프리드먼이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이슈가 아닐까. 넷 프리드먼은 왜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 그쵸. 근데 프리담은 사실 GitHub CEO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원래 유명한 개발자긴 하죠. 뭐 만들어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유닉스 계열 뭐 이런 네. 거 그거의 좀 마지막 거의 세대 개발자 같은 그래요? 느낌. 어리잖아요 지금 봐도. 네, 그날 그 음. 사람들 나이 때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사람들 나이 때는 지금 많이 켄 톰슨 뭐 이런 사람들 C 만들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좀 있잖아요 슬슬. 네, 그거보다는 좀 어리지만 이제 거기에 마지막 거의 세대 좀 저도 원래는 잘 몰랐었는데 꽤 유명한. 근데 이거는 그거를 발견한 거보다 해독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해독을 한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해독을 한 거 같던데? 해독을 100%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넷프리드먼이 후원을 하면서 이거를 가장 성과를 많이 보인,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성과를 많이 보인 사람한테 그 프라이즈를 주겠다. 그거를 넷프리드맨 간 거예요? 네, 넷프리드먼이 걸어서 7만 달러인가를 걸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 팀이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 팀이 예전에 요번 프라이즈 직전에 한번 작게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AI 통해서 뭐 몇 글자 정도를 보라색이라는 단어를 알아냈다고 했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팀이 이제 이번에도 성과를 잘 보여서 중요한 건 꽤 많이 AI인 거예요? 해독인 거예요? 해독이겠죠. 해독이죠. 해독이에요. 네. AI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해독. 근데 AI 덕분에 해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3D로 스캔된 그 형상들이 어떤 글자를 이루고 있느냐를 알아내기 되게 어려운데 AI를 통해서 했더니 잘 됐다. 그래서 성과가 잘 나왔다고. 잘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전 트위터에 영상 본 거는 이렇게 막 두루마리가 있다가 막 3D로 네, 글자를 펼쳐주면 표면을 쫙 보면 난 글자가 쫙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펴보면 다 나와. 영상이 끝나서 그렇죠. 뭐야 해독을 못한 건가? 이제 드러낸 건가? 약간 그런. 그리고 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좀 해독해줘. 이게 약간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관심이 있었던 포인트는 그 우리가 글로만 배웠던 학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 네. 그게 이제 쾌락주의를 했는데 주창했다는 건 알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쾌락주의가 이제 후대에 기독교가 득세하면서 서양에서 쾌락주의 문서들이 다 사멸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으로 폼페이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 폼페이가 이제 기독교가 득세하기 이전 시절에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던 문서가 그런 식으로라도 남아있었고 그 문서 요번에 해독하는 문서가 그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되겠다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플리버는 모르겠고 트위터에서는 이제 철학계가 바빠질 거라고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요즘 세상에 뭐 그 몇천 년 전에 쾌락주의가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 들고.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역사나 그런 데서는 이제 중요하니까. 역사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이제 몇천 년 된 그런 것도 막 이제 보고 하는데 한낱 USB 하드디스크 이런 거 10년만 지나도 하나도 열어볼 수가 없고 그러네. 네, 진짜 내가 지금 플로피 디스크 못 읽는다. 그러니까 매체가 플로피가 뭐예요? CD롬 지금 컵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맥 OS 이거 파일 시스템을 못 읽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약간 디지털 매체라는 거에 조금 이게 약간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좋다고 생각했다가 이거를 남긴다는 게 되게 어려워. 그렇죠. 오히려 50년 전에 발간된 책은 우리가 구할 수만 있으면 해독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100년 같은 거는 뭐 금방이죠. 그런데 근데 이제 디지털 매체는 한 10년만 그래서 문명이 잊혀지는 거 아닐까요? 잊혀진다고요? 더 진부한 문명이 잊혀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옛날 방송에서 얘기한 적 뭐냐면 CD 같은 것도 처음 나왔을 때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건 반영구적 매체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거 제 생각에 반영구적이면 한 50년은 간다고 생각했는데 50년이 뭐예요? 아니 10년만 보관을 진짜 무공실에서 이렇게 해놔야 50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 벗겨질걸요? 보관은 하는데 막 그래서 최종은 막 테이프에 백업하는데 문제는 그걸 읽을 때 만약에 내가 어마어마한 문서를 HWP로 저장해놨어. DOC랑 워드랑 한글 파일이 없네? 이거 어떻게 읽어? 이제 저런 거 하는 그냥 거죠. TXT로 아니 저장해야지. 저런 AI 텍 콘텐츠 하는 거죠. DOC랑 HW 풀어라 이 포맷. 바이너리 열어서. 아니 근데 스토리지니까 프로그램 없어진 건 그렇다 치고 근데 하지만 스토리지도 깨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HTTP가 안 나와 5년 지나면 내가 CD롬이 있어도 그쵸. 왜냐면 이거 다 벗겨지고 아니면 왜곡되고 그쵸. 저희 옛날에 그걸 계속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이제 진짜 그 용산 갈 때마다 이제 그 공 CD, 통으로 50장짜리 항상 이렇게 세 개, 두세 개씩 맨날 사와가지고 거기다 맨날 굽고 막 이렇게 엑셀 시트에 뭐 이렇게 무슨 몇 번 CD에 뭐 있고 막 이거 맨날 적고 그게 일상이었는데 지나서 보면 왜 그거를 하고 있었나 내가 CDRW 네? 이런 거. 네, CDRW. CD 표면에 인쇄해주는 기계도 있었거든요. 그쵸. 예전에. 네. 그래서 그 전용 미디어 사가지고 CD 표면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쵸. 그래, 약간, 나 나중에 이거 꼭 다시 봐야지. 너무 재밌다. 막 이런 거. 또 옛날 거기다 얘기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네요. 네. 자꾸 옛날 얘기. 오늘 조금 네. 옛날 얘기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기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와. 네. 아싸님이 애플 비전 프로를 사셨습니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어.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비전프로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 쓰고 방송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사실 소리만 들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네, 비전 프로를 사셨는데 뭐 사시기까지의 이야기도 좀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사신 분들은 다 네. 가서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들 직접 미국에 가서.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네, 그래서 약간 일본 안 데 팔잖아. 그게 아니라 일본 쪽 방송 주로 하셨던 네. 뭐 유튜버도 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나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도 미국 가서 그냥 사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문 유튜버들은 그 조회수가 사실 돈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그냥 한번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싸님은요? 들여오는 저는 지인 통해서 받았거든요. 네. 사실 돈은 많이 들 줄 알았고 들어올 때부터. 네, 왜냐면 그런 걸 가끔 많이 사봤기 이렇게 비싼 거 사본 적 없지만 사봤기 때문에 내 시스템을 아니까 또 세금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세 배송비 네, 이렇게 추가된다. 부가세만 나왔어요. 관세는 전자제품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관세 안 하거든요. 근데 부가세. 이거를 그걸로 해줄까 안 해줄까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부가세만 나와서.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거, 왜 배대지는 안 되나요? 일단은 저는 배대지를 잘리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지인한테 한 거였고요. 실제로 왜 잘리는 거예요? 원래 애플이 배대지는 그 아, 캔슬 그 시켜버리는 주소를 경우가 좀 원래 애플이 캔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배대지가 원래 거기 보면 몰텔이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비싼 거 사면 다 캔슬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책임 그래도 들어서? 비싼 거 사면 메일을 따로 보내라고 하면 그래요. 근데 아이폰은 얘네가 원래 이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이번에는 모이테를 홍보하고 있어요. 아, 그쵸. 근데 꼭 보내주마. 이거야?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제까지 4번 캔슬 됐대요. 지금 배대지로 하고 신청하고. 애플에서? 네, 애플에서 캔슬, 주문이 계속 캔슬. 캔슬하고. 저는 사실 그냥 되나 안 되나 모르는데 그냥 지인을 통해서 받는 그건 뭐 안전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지인한테 미리 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받았죠.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네, 네. 구매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고. 구매도 여기서 했죠 그때. 맞아요. 여기 와서. 밤 10시에 할 게 있다고 네, 해서. 네. 밤 9시에 오세요, 넘어오세요. 그때 막 여기 막 공사는 아니고 막 세팅하고 막 이럴 때, 저 집에서 놀고 있다가, 왜 안 와요? 오세요. 그래서 저 와서, 9시 반쯤 여기 도착해서, 저 10시, 그때 미국은 5시고 우리나라 10시에 열리는 거고, 전 아직 마음의 준비를, 결정을 막 못했는데, 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10시. 근데 뭐 그쯤 됐으면 끝났죠, 이제 산다. 그러고는. 여기서 이렇게 딱 사고. 네, 근데 결제. 그거 뭐 취소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문했을 때? 취소되진 않고 저 사고 그게 샀을 때 바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걔네가 이제 준비가 되고 이제 나갈 준비가 되면 이제 그때 결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빚의 시간은 게 애플이 결제시키는 것 자체가 네네. 그 약간 아마존이랑 비슷하네요. 네, 제가 오더 완료했을 때 카드 띵 나가지 않고 그때 며칠 한 일주일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저는 이렇게 그냥 밤에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야? 딱 봤더니 현대카드인데 아주 극한 금액의 해외 결제가 일어서 리젝했습니다. 나 그거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일주일 전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리젝했다고 나한테 전화를. 아주 자랑스럽게. 저 잘했죠. 약간. 저거 받아야 되는 건데요. 뭐 어떡하냐고 했더니 걔네가 보통은 리트라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내가 확인했으니까 다음은 열어놨으니까 다음 리트라이면 될 거다. 그래서 막 걔네한테도 좀 따지고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걸 하면 대체 방법이 있냐 뭐 했더니 뭐 안내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리트라이 안 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렸어요. 다음날 하나? 하루에 한 번씩 하나? 배치 이렇게 멀어. 하루를 더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해. 이제 하루 반이 지났는데도 네. 결제를 안 하고 근데 처음 리젝됐을 애매하다, 때 진짜 애매하다. 1시간 정도 지날 때 메일이 왔어요. 액션 리콰이어드. 리카드가 결제가 안 됐는데 일주일 동안 또 똑같은 상태면 주문이 취소될 거야? 그러니까 좀 불안하잖아. 근데 그럼 그래. 재결제를 하겠다는 의미긴 하네요. 그쵸? 네. 근데 그러면 일주일 뒤에 한다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한 2시간에, 6시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한 30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하니까 불안하고, 거기 안내는 전화번호만 있어요, 미국 전화번호. 저는 채팅으로 하고 싶은데, 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죽어도 안 하니까,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카드 리트라이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한지 엄청 많아요. 어떻게 리트라이를 하냐, 뭐 어디에 가면 버튼이 있다, 뭐 앱스토어는 뭐 어디 가면 있다, 뭐 연락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전화를 걔네한테 결국 미국에. 미국 전화번호로. 네. 그런 것도 우리는 어디서 하냐, 뭐 그런 번호였어요. 1-800의 애플. 그렇죠. 애플이 몇 번이야. 그것도 요즘 전화번호 맞아. 안 써있잖아요. 네. 애플이 뭐예요? 원래 1, 2, 3, 4에 ABC, 2에 ETD, 원래 미국 애들은 그렇게 번호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전화번호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한테 익숙치 않으니까. 네. 그 A, B, C, D, ABC가 1번이고 뭐 D, 네,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네, 근데 구글 치니까 번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번호 전화를 딱 거는데 걔네는 이제 보이스 ARS, AI ARS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자기는 저도 뭐 좀 띄엄띄엄 듣긴 하는데 AI 보이스라고 이제 주문 번호를 부르라고 뭐 이렇게 처음에 안내 나오고 이제 주문을 불렀어요. 뭐 W 1, 7? 막 이렇게 없대 그런 거. 다시 그래서 다시 했더니 두 번째는 찾아주더라고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더니 뭐 이제 제가 이제 재결제를 하고 싶다 하는지 이제 걔가 자기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람을 바꿔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데 얘 목소리가 더 AI 같은데 이게 여전히 사람인지 AI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이제 얘기해서 난 오버트 되는 거 해주러 하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주문번호 하니까 제 계정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코드로 샌들 뭐 코드 보냈어. 네 장비로. 그래서 뭘 보내? 근데 갑자기 내 F 장비에 다 로그인할 때 나온 거 있잖아요. 띵띵띵띵 떠서 오케이 승인하니까 확인됐어 하고 바로 리트라이 해주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쫄았었는데 금방 됐어요. 그때는 안 막혔어요 카드가? 네, 그때는 다행히 안 다행이네요. 막혔더라고요. 근데 왜 막은 거지? 큰 금액이나 아니 막은 원래 해외 결제하면 해외 결제, 원래 아니, 현대카드가 해외 결제 큰 금액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자기들 막는 로직이 있어요. 근데 무슨 패턴인지 잘 근데 몰라요. 패턴은 안 알려줬는데 막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애플이잖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아니죠. 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이슈되는 게 훔친 카드로 애플에서 엄청 그쵸, 결제해요. 그치. 애플이 사실 요주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애플을 믿을 수는 없고. 제가 최근에 그런 전화 받았던 거는 되게 소액이었는데 막혔거든요. 50달러인가? 근데 막혔던 이유가 그 사이트에서 해킹된 결제 같은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막은 거라고 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애플이라서 웬간하면 안 막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걔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뭐 금액 기준이냐, 뭐 했냐, 안 돼. 그런 기준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그쵸, 원래. 네, 없고, 네. 만약에 중요한 결제가 있으면 자기네한테 미리 전화를 주면, 고객센터 자기네가, 네. 근데 고객센터 말고, 제가 용어를 까먹었네요. 그걸 대응하는 뭐 센터가 있나 보구나. FAS인가? 그 네.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 카드 사이트에 검색하면 전화번호 따로 나와요. 고객센터 말고. 그냥 자기네 24시간이라고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해외 결제가 발생할 건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해주면 자기네가 통과시켜준다. 저 사실 뭐 거기서 막는 것도 쉽게 말한 것처럼 이제 패턴 인식이든 뭐 어떻게든 AI도 뭐 쓰는 거니까 사실 기준은 알 수 없죠. 뭔가 맞아요. 이상하다. 이상 탐지 같은 게 이상 탐지라고 하죠. 좀 그런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막혔던 게 깃허브. 그래요? 깃허브이 깃허브는 또 한번 왜 막혔어요. 그래서 뚫어줘. 그래서 뚫었거든요. 다음 달에 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뚫어줘. 깃허브 잘 모르니까. 그때 그 회사마다 다 달라서 원래 기본적으로 막히는 룰 중에 하나는 CVS 같은 데서 결제하면 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훔쳐가지고 거기서 많이 하니까 CVS? CVS? 미국 편의점. 편의점. 거기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또 랜덤이에요. 애플에서 제가 예전에 WWDC 갈 때 2번 결제된 적이 있거든요. 거의 200만 원 2번 결제됐어요. 그런 거나 막아주지. 그러니까 그때는 WWDC 가고 싶으니까 계정 여러 개 파서 다 결제했거든요. 그건 칼같이 결제 잘 되고 그 다음에 애플 거 뭐 살 때는 차단돼가지고 또 전화해서 이거 막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막지 않을 방법이 없대. 그때는 그래서 한 4, 5년 전 넘었나? 내 거 막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막지 않을 방법이 없대. 그러면 항상 결제할 때 나한테 전화할 거래. 이게 약간 후대응이랑 미리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쓰는 거 그때보다 시스템이 좋아졌겠죠, FAS도. 모르고요. 네. 근데 대부분 그게 문제없이 지나가니까 계속 이걸 돌리는 것 같아요. 막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없어서. 근데 또 실제로 막히는 보호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대부분이 이상한 사건이면 그것도 있고 걔네들도 제 생각에는 한국에선 그런 거 안 되잖아. 막힌 적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꼭 해외에서만 막히잖아요. 해외가 막히죠. 저도 이제 법은 모르는데 왠지 해외 법이 깜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만약에 결제 사고 일어나면 개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마 그런 거 법, 걔네들 잘못하면 카드사한테 책임 물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 구조 때문인가? 그런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한국은 사실 카드 분실하거나 해서 뭐 결제되면 개인이 공인증서 털린 것도 사실 책임져야 되는데 거의. 그쵸. 그게 아니라 왜 해외만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까 싶으면 그것 때문인가? 사실 해외는 사인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주인이 대신도 해주는데. 네,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결제를 해서 잘 받으셨어요? 네. 룩 있잖아요. 얼마나 자세히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오저가 뭐 얘기를 풀었으니까, 좀 시간이 꽤 되는데. 괜찮아요. 뭐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가 됐죠. 그리고 2월 2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원래 시작부터 2월 2일 딜리버리 예정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날이 도착인 걸 줄 알고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 왔으면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게 프로세스가 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 지인한테 이제 갈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쯤 됐을 때도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수요일 밤이면 이제 거기 이제 수요일 아침이긴 하죠. 네. 네, 그럼 전 제 생각엔 미국이면 지금쯤 가야 금요일 날 갈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슬슬 이제 금요일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 다음 주에 올 수. 왜냐면 저는 그때부터는 그 다음 주가 2월 9일부터가 추석이 설연이었잖아요. 설 전에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다음 주에 미국에 도착하면 나는 설 전에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걔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원래 금요일 도착인데 왠지 느낌이 다음 주에 갈 것 같네?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 다음 주는 칸쿤 가는데? 일주일 동안? 근데 걔는 이제 얼마짜리가 오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택배가 갈 거야. 그건 사실 박스 크기도 모르잖아요. 내가 사기 전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는 채팅이니까 이제 불편한 기색은 안 내고 내가 부탁한 거니까. 그러면 너희 집에 없으면 택배는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돼? 집 앞에 있는 거지.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있어. 그냥, 안 되는데? 지역이 어디였어요, 지역이? 그 메릴랜드인데. 메릴랜드는 어디지? 근데 워싱턴 DC 좀 밑에요. 샌프란이면은 기후가 항상 거의 좋으니까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럴 리. 근데 비도 문제고 도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파트 복도식이 아니고 그냥 미국은 다 그거니까 그냥 길에 그냥 박스가 놓여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럼 거기에 누가 봐도 애플 제품. 어떻게 되는지 애플 비전 프로 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너무 불안했지만 내색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날 그날 아침인가 몇 시간 있다가 떴어요. 쉽도 딱 뜨고 배송 트래킹 정보에도 2월 2일 도착 이렇게 떠서 바로 갈 것 같아. 그래서 걔도 UPS면 날짜 맞춰 오겠네. 그러더니 이제 저녁에 이제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금요일날. 여긴 이제 토요일날 새벽이죠. 네. 박스가 꽤 크다던데요? 네, 박스가 가서 이제 퇴근하고 와서 본 거죠. 너무 큰데? 이렇게 큰 걸 보냈다고? 박스가 얼마나 박스가 어느 정도? 저 당근이랑 비교하면. 그쵸. 저만하죠. 저만해요? 박스는 꽤 커요. 네, 박스는 꽤 커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이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박스, 얘는 포장이 워낙 이렇게 딱 하고, 층하고, 얘는 아답터도 주더라고요. 아답터. 원래 애플 제품은 요즘 아답터 안 주잖아요. 아답터? 충전기? 충전기. 그래서 걔가 했고, 근데 걔가 이제 그런 택배를 그래도 한국에니까 보내봤는지, 가격이 이게 뭘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사실 그냥, IT 관련 아니어도 비전 프로야. 그럼 그거 샀어? 이거 이럴 줄 알았는데 비전 프로 그게 뭔데? 이름도 모른다고? 아이폰 같은 거 아닌가? 약간 느낌을 했는데 어쨌거나 걔가 가격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2,500불이 넘으면 문제가 됐다는 걸 걔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2,500불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몰랐어요. 이거 2,500불이 넘네? 약간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러다 배터리 얘기를 넘어갔어요. 이거 배터리가 내장형이야? 배터리 넘으면 배송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용량을 넘는 배터리는 배송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내장형은 착탈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제가 추측에는 저희가 비행기 탈 때 화물에 배터리들을 못 넣잖아요. 들고 그렇죠. 타라고 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이 항공 배송은 그 짐칸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상으로 보면 이제 박스에 그 배터리 무슨 마크 인증 마크 같은 게 거기 찍혀 있어야 꼭 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무슨 서류를 적는지 모르겠는데 서류를 적는데 배터리 타입이 뭔지 이게 무슨 종류인지 용량이 뭔지 이런 걸 적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쵸. 애플 사이트 가서 걔가 찾으면서 나한테 계속 짜증을 내면서 이거는 뭘 정보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미안하니까 DHL이나 왜냐면 제가 보통 애플을 사면 DHL로 오니까 그렇잖아요. 맥북 사면 DHL로 오니까 DHL 같은데 그런 데가 오히려 좀 전문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하면 걔네가 좀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걔가 이제 밤 한 12시까지 그걸 하다가 이게 UPS에서 받은 게 UPS에 왔으니까 걔네가 좀 정보가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서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걔가 다음날 이제 남편이랑 거기를 갔고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를 했죠. 근데 가더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보험이 $2,500밖에 안 된대. 그래도 보내? 세금은 원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잊어버리면 2,500까지 보상이 안 돼. 근데 저는 이제 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괜찮아.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통관 문제인지 몰랐어요. 통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보내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걔네 하고 또 그냥 거기를 이렇게 속인 것 같지 않고 그냥 걔네랑 얘기하는데 걔네가 2,500 넘잖아 이렇게 유두리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아니면 대충 이랬는지. 그래서 걔는 이렇게 해주고 박스도 원래 배터리 풋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걔네가
배터리는 이거 우리 더 문제될 것 같은데 하더니 배터리를 박스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한테 이제 트래킹 번호가 왔죠. 그러니까 저는 출발했잖아요. 됐다 이제. 그러고 딱 있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 저녁인가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메신저로 배송을 보냈냐? 그래서 잠깐 보내는데요. 그랬더니 저기는 잘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페덱스에서 거절당했다. 안 된다고. 네, 왜냐면 2,500불 넘으면 이게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법상 2,500불 넘는 게 미국에 수출로 나갈 때는 무슨 서류가 그러니까 통관 절차가 다른 거예요. 수출. 근데 이제 애플이 그걸 해줄 리가 없으니까 페덱스는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한 거라서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진짜 그 얘기가 많고 배대지 사이트에도 2,500불이 넘으면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들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0불이 중요한 정보였네요. 네, 되게 중요한 정보였죠. 근데 얘는 넘으니까. 그러고는 내 걸 조회해봤는데 트래킹 정보가 조회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왜? 아니, 처음부터 한 번도 조회가 안 됐어요. 아직 나오기 전에. 근데 이제 불안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면 미국에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미국 법이니까. 그래서 불안해. 월요일날 밤까지 계속 이틀 동안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밤에 됐어요. 제 생각에 그게 약간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원래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 상상에는 접수를 받고 토요일날 퇴근을 하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이걸 찍은 게 아닌가. 왜냐면 전산인데 뭐 전산이 느릴 리도 없고 찍으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우리도 송장하면 출발하기 전부터 송장 찍혀서 나오잖아요. 없다고 나와서 근데 불안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동하는 걸 매일 보고 있었죠. 알라스카까지 왔어요. 알라스카까지 아직 미국이잖아요. 아직도 미국을 나와야 여기만 나와라. 되는데 미국을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중 UPS는 저한테 통관번호 달라고 입력하라는 개인 통관 번호 그거 안내 오잖아요. 수입 올 때. 그 딱 왔을 때 될 것 같다.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통관번호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내 거기에 가격이 2,499.99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격과 다르면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우리 금요일부터 서울이었잖아요. 그쵸. 화요일날 제가 그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러고는 그전에도 찾아봤어요. 공항을 가서 받는 법이 있더라고요.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패턴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걔네한테 하고 이게 가격이 다르다. 실제 거기 써있는 얼마 써있는 실제 가격. 그러면 인보이스를 메일로 보내세요. 내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가서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통관을 받아봐야 아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그때 화요일이니까 수요일날 도착할 것 같다. 내일 도착해서 통관을 봐야 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인보이스를 보내라. 그래서 내가 인보이스를 보냈죠. 그 실제 애플 얼마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저녁에 그 다음 날도 이제 뭐 딴 일 때문에 제가 통화를 그 사람이랑 했는데 물건 들어왔어. 그 다음에 여기 찍혔거든요. 한국 들어온 거. 게임 끝났죠 이제. 한국만 들어오면 이제 그냥 대화도 되고. 돈 문제지 뭐 이제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이제 되고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 받으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물어봤거든요. 8일까지 올까요? 그랬더니 이거 좀 애매한데 통관 나가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보장할 수 없다. 왜냐면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그래서 아슬아슬 모험을 거느니 내가 가겠다. 왜냐면 그게 미리 말해야 통관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절로 안 가고 뭔가 이렇게 그냥 킵을 해놓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배송기사한테 이렇게 막 그러네요. 화물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미리 전화할 게 났기 때문에 이제 세금 얼마인지랑 어디로 찾아오면 되는지 내일 그 안내가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바로 입금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휴가를 갑자기 내고 인천까지 갔죠. 근데 인천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잖아요. 왜냐면 8일이 평일이고 9일이 설련이거든요. 설련을 전에 받기 위해서 8일날 못 확실하게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럼 13일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큰 차이죠. 그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통관 이슈는 아니고. 만약에 이게 하루 더 여유가 있었으면 뭐 9일까지는 이틀이면 한국 대한민국에서 이틀이면 오지. 그러면 기다렸을 텐데 하루를 기다리기에는 조금 불안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에 또 택배 많죠. 엄청 많은 시기라서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안심하고 이제 그냥 확실히 가서
와 진짜 고생하셨네요. 화물도 처음 봤어요. 화물. 저도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택배 그런 데처럼 저하고 사인하면 그냥 제 물건이 딱 줄 줄 알았는데 딱 가니까 절로 가세요 하고 어떤 화물 공장 가서 서류 넣고 그러면은 여기 너무 물건 꺼내줘요. 그럼 나 너무 바로 꺼내주는 줄 알지. 거의 한 40분 기다리는 거지. 안 꺼내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지게차가 박스 이만큼 들고 와서 딱 내려놓고 딱 갔는데 거기에 한 박스가 몇 박스였어요. 뭐 누가 이렇게 화물 창고니까 누가 이렇게 접수원이 뭐 고객님 불러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지게차 그 종이꼬북 대기한 사람이 다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아 그래요? 그 지게차 오니까 다 가서 이렇게 보다 이거 내 거다 막 이러면서 아싸님만 있었어요, 비전 프로는? 비전 프로는 제 거만 와. 딴 분들은 뭐 회사원 같은 거 있어요. 이야, 고생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그래서 2세대 나오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 이번에 경험하고 나서 어떠셨나요? 2세대? 일단 이거의 경험을 물어봐야죠. 그래서, 아, 그래서 경험 이제 설 연휴 때 많이 가지고 그쵸. 해보셨겠네요. 네, 설 연휴 때 이제 계속 하나씩 조금씩 배워보고 하는데, 일단 듣던 대로 화질은 너무 좋고, 근데 제가 퀘스트 3 같은 건 안 써봤거든요? 퀘스트 3 메타. 퀘스트? 네, 그냥 퀘스트 1만 써봤어요. 1은 좀 실망이었거든요. 픽셀이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네. 근데 뭐 3는 많이 좋아졌다는데 3는 이제 안 써봐서 비교는 안 네. 되고. 얘는 해상도 개념이 있어요? 이쪽 픽셀이 있겠죠. 어차피 그건데. 스펙상으로 뭐 4K다 뭐 해상도 개념은 있는데 8K인가 뭐 이러는데 이게 8K가 쪽에 있는 거랑 눈앞에 있는 거랑 다르죠. 8K여도 그렇죠. 눈앞에 있으면 픽셀 다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있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메타 퀘스트를 제가 1을 썼을 때는 거기서도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왜 이렇게 작아? 왜 난 요만하게 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작지? 네.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그런 느낌은 훨씬 엄청 크다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왜 공간 컴퓨팅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공간에 이제 스크린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배치하였으면 이제 공간에 연결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 왼쪽 벽에 뭐 디즈니 플러스를 띄워놓으면 네. 거기에 그냥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옮기기 전까지.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창 밖으로 던져지나? 그러니까 내 디즈니 플러스를 옆 건물 아파트 벽에 막 따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나? 안 되기는 없고 그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VR인데. 왜냐면 현실에서도 되는데 스크린 띄우고 그렇게 하고 영화 보고 이런 상상을 했는데 안 던져져. 밖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창문을 열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죠. 뭐 누구 말로는 걸어가서 거기다 놓은 다음에 돌아오면 된다는데 진짜 된지는 잘 모르겠고 해보셔야겠네요. 뭐.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런 거 이제 조금씩 익혀보고 이제 동작 해보고 근데 창을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네. 옮겨요? 그냥 옮기는데 그 뒤로 미루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거 손이 벽이 있으면 벽 뒤로 안 나가요. 그래요? 벽을 네. 인식하는구나. 그러니까 던질 수도 있거든요. 딱 거기만큼 가서 딱 붙어요. 오. 네. 그러니까 느낌이 거기 가서 붙는 느낌이에요. 땡기면 신기하네. 땡겨지는데 그 화면을 다른 비전 프로 사용자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돼요. 안 될 것 안 같은데. 될 거야. 나중에 될 수 있죠. 근데 이 개념이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AR 개념이 됐을 땐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한 이거 돌려가지고 완전 가상환경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벽이 있든 말든 그쵸. 그렇죠. 내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그러면 가상환경 만들어 놓고 창을 만든 다음에 그걸 또 벽에 걸려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냥 그 물리적 환경에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 환경에 제한이 희한하네. 있어서 좀 특이해서 그냥 뭐 약간 그 편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이렇게 TV를 놓고 제가 화장실에 오면 TV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띄워놓고 돌아와도 이걸 쓰고 있으면 벽을 뚫고 거기에 계속 그 스크린이 있거든요. 영화는 계속 자막이랑 보면서 화장실 갔다가 옷을 씻고 나오고 돌아오고 옛날에는 이제 멈췄다 갔다 오고 아니면 그랬는데 뭐 그런 건 뭐 편하다고 해야 될지 알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하고 갖고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네? 갖고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갖고 갔다 오면 돌아오면 다시 세팅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돌아오면 내 현재 위치 다시 이렇게 세팅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버튼 누르면. 근데 이제 돌아가면 또 세팅하면 이제 조금 더 어긋나면 네. 그 이렇게 의외로 근데 그러니까 활용도를 떠나서 잘 만들긴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컴퓨터를 할 때 누울 때 이렇게 약간
뭐 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약간 기대 눕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눕듯이 컴퓨터를 하는 편인데 이제 세팅할 때 이렇게 가만히 정자세로 앉아서 세팅을 하고 이렇게 누우면 화면이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상태로 맞추면 다시 저한테 이렇게 딱 직각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맞춰져요. 그 기울기랑 그런 게 잘 되는 것 같고 시각으로 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잘 되긴 하는데 확실히 좀 눈이 좀 피로하긴 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람 시선이 그런 것 같아요. 얘를 A를 보고 내가 A를 누를 때 끝까지 A를 보고 있지 않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클릭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게 그럴 때고. 네. 그럼 다시 백. 그거 3번 하면 되겠잖아. 너무 잘났어. 약간 심호흡 한번 해야 돼. 너무 답답하다. 나 저거 너무 누르고 싶어.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 했던 게, 딴 얘기긴 한데, 뉴럴링크 같은 게 만약 잘 돼도, 진짜 생각이라는 걸 읽을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닐 텐데. 그쵸.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는, 그리고 이게, 미국 앱 스토어에 가야만 앱이 있어요. 한국 계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다 비어있어요. 지금 돼요? 바꿀 수 있어요, 리전? 리전을 바꾸는 그게 나도 좀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애플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계정과 한국 계정이 둘 다 있거든요. 그쵸. 저도 있어요. 네, 그쵸. 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두 개 있으니까 계정을 갈아 끼운 거죠. 저 미국 계정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리전 변경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제 얘기하신 건 계정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정을 따로 만들려면은 결제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전에 결제 정보 없음으로 등록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다 막혔어. 그게 요즘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혀가지고 약간 현지 카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지 애플 카드 사면 되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 맞아. 예전에 미국 거 만들 때 그 기프트 카드 사가지고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얘가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그게 필요할 일이 별로 없어졌죠. 지금 예전에는 그때는 거기에 앱이 훨씬 많으니까 그쵸. 얘랑 똑같이 그거를 무슨 짓을 해서를 만들어서 그걸 썼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쨌거나 저는 있어서 그걸 로그인을 바꿔서 처음에는 그걸로 세팅을 하고 바꿔서 했고 이게 또 짠난 게 옛날에는 앱스토어 로그인이 따로 있었거든요. 아이폰 그거과. 근데 지금은 다 통합됐죠. 설정에서 바꿔야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 맥북은 제 한국 계정이니까 그걸로 했을 때는 얘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키보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으로 바꾸면 얘가 연결이 안 돼. 다른 계정이니까. 어떤 걸 미국으로 바꾼 거예요? 얘 비전 프로를 미국 계정으로 바꾸고 내 맥북은 한국 계정이니까 연결이 안 돼. 계정이 연결이 안 돼요? 네. 원래 이게 맥북을 그것도 신기한데 맥북을 펼쳐놓고 쳐다보면 위에 커넥트라고 떠요. 네. 그래서 커넥트를 클릭을 하면 커버를 이렇게 뺀 다음에 쓰고 있어야지. 선을 가지고 이거 뭘 이렇게 하래요. 주머니에 넣으시는 게 이렇게 하라는데? 커버를 넣기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커버를 올리라고요. 이제 조여요. 여기 오른쪽 뒤에 레버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여서 조여주고 있어요. 네, 좀 밑으로 쳐졌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네, 그거. 지문이 있다. 네, 지금 많이 있다. 프레스 앤 홀드 얼른. 네. 눈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소리 눈 연주하는 간격. 네, 소리 좋다. 됐다. 네, 그래서 미국 계정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 계정을 그러니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맥 스튜디오 같은 건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더라고요. 요 맥북의 그 노트북 형태를 인지하나? 라는 생각이 딱 그 모니터 위에 딱 커넥트라고 뜨거든요. 네. 그럼 커넥트 강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떠도? 맥스튜디오 연결 못해요? 그거 에어플레이처럼 그 메뉴에서 연결하면 이제 거기에 목록이 떠요. 그냥 자동으로 인식만 안 될 뿐이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맥 스튜디오 같은 건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하면 그 키보드를 여기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되는데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돌아올 때. 내 패스워드가 40자쯤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눈으로 보고 누르는 거죠. 4, 3, 틀렸대. 뭐가 틀렸지? 그때가 제일 짜증나는 편이었어요. 거기 가서 앱을 다운로드 몇 개 받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 거를 쓰려고 하는데, 원래도 다운로드 받으면 돌아오면 맞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이폰에서. 그걸 하고, 돌아왔고, 했는데,
뭐 보니까 또 몇 개는 또 제대로 따였는데 또 다시 가야 돼. 또 가서 또 그거 그거 하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앞으로도 이제 앱을 계속 보려면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짜증나는 좀 굳이 그런 것까지 막을 필요 있나?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그런 게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제 UI나 이런 건 진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에 떠나서 그 디자인이나 배치하는 것도 좋고 저는 사실 제 관심사는 제가 뭐 저걸 가지고 뭐 영화를 엄청 보고 이럴 것 같진 않고 그냥 제 컴퓨팅이 얼마나 좀 대체되나? 네. 더 편하게 하나? 요게 해결해서 거의 추석 때도 컴퓨터를 일로 불러가지고 하면서 저는 원래 컴퓨터 하면서 TV를 꼭 틀어놓거든요. TV 대신 얘로 뭐 디즈니 플러스는 앱이 있어요. 네. 디즈니 플러스 띄워놓고 여기 사파리 브라우저 뭐 하나 띄워놓고 트위터 보고 뭐 이러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컴퓨터는 이제 외장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북 화면이 하나로 이렇게 떠요. 여러 개는 안 돼요, 안타깝게. 아 그래요? 네. 아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쫙 펼쳐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오른쪽에 아이텀 놓고 여기에 뭐 웹스톰 놓고 막 아쉽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모니터에 큰 외장 조절 가능한 어차피 외장 모니터 안에서 이제 분산 윈도우 배치하고 거기서는 이제 컨트롤 탭하고 내가 화면 분할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음. 똑같은 거죠. 하는 모니터 하나. 그냥 큰 모니터가 된 거죠. 이제 제 맥북 모니터에. 듀얼 모니터는 안 되는 거예요? 듀얼 모니터 안 돼. 아.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은. 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또 얘는 또 미국에서 나왔다고 키보드가 영어밖에 안 돼요. 한글. 그러니까 트위터는 어차피 맥에서 해야 돼. 트위터 읽기는 되는데 쓰기가 안 돼. 쓰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패스워드 나오지 않나? 패스워드 넣으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다가 잠시만요. 아이폰에 볼 수가 없어. 그쵸. 아, 근데 글자는 잘 안 보여요.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어쨌건 카메라로 밖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질감은 없어요? 지금 약간 이상해요. 우선 흐릿하고 우선 저런 글씨는 거의 안 보이고. 네, 글씨는 안 보여요. 글씨는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핸드폰도 이거 지금 전화번호인데 크잖아요. 뭔가 뚜렷하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은 오히려 괜찮은데. 약간 찌직찌직하는 느낌처럼 글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여요. 좀 옛날 카메라처럼.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도 밝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걸 쓰고 컴퓨터를 해도 저는 이제 폰도 있고 패드도 있으니까 이걸 볼 일이 있잖아요. 약간 불편한 게 일단 안 열려. 페이스 아이디가 안 열려서. 페이스 아이디가 안 열려. 이거 잠깐만 이거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안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하면 열면 글씨가 잘 안 보여. 카톡이 왔는데 뭐라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여요. 그냥 사물 같은 거는 아이폰은 거기 못 띄워요? 아이폰은 못 띄우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그냥 그런 느낌? 그래서 신기하고 좀 재밌긴 한데 이걸로 어떻게까지 되려나? 근데 이제 확실히 근데 저는 이제 좀 계속 써보려고 하는 게 이게 그 피로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 뭐 저는 안 그런 편인데 어떤 사람은 모니터 오래 보면 피로하잖아요. 저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24시간 컴퓨터에도 그냥 눈은 아무렇지 않은데 저는 피곤해요. 네, 약간 이제 사람 따라 다른 것처럼 이것도 그냥 내가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건가랑 또 아직도 그 UI가 완전히 익숙치 않으니까 좀 눈을 부릅뜨거든요. 난 널 거길 보고 있다. 약간 이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 조금 부릅뜨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진 않고 되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컨트롤러가 많은 경우에. 네, 그런 때 이제 하니까 사실 좀 피로하긴 해요. 이걸 한 2시간 이렇게 끼고 있으면 벗었을 때 편해. 벗었을 때가 이렇게 현실을 딱 이렇게 볼 때 좀 편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었구나. 그쵸. TV 깔끔해.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그냥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지는 아닌가?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좀 써보려고 뭐 하고 있는데, 또 글 쓰고 있다고 또 엄청 답답한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무게나 발열 같은 건 어떠세요? 발열은 거의 못 느끼겠고, 무게는 저게 가볍진 않은데 무게로 보면, 저는 저 밴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두꺼운 거. 수는 사실, 하면서 너무 무겁다 이런 거는 별로 누워서도 써보셨어요? 누워서는 안 써봤어요. 누워서 이제 잠자기 전에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다 잠들까봐 너무 비싼 기기라서 너무 비싼 기기라서 아직까지는 많이 소중한 편이라서 고이 들었다가 놓고 이렇게 쓰고 있고 주로 이제 업무 환경용으로 테스트를 하시니까 지금 집에서
그리고 한 번 밖에서 써봤는데 네. 좀 많이 창피해. 근데 저희가 좀 써보니까 저 집에서 이제 그 공간이 그래도 제가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컴퓨터 하기 좋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반감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제약된 환경, 뭐 좁은 카페에 있거나 네. 이러면 사실은 왜냐면 요만한 모니터 보고 작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띄워놓고 있으면 조금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비행기 10시간 타고 갈 때 그 요만한 모니터로 영화를 보는 대신 이걸로 이만큼 크게 본다면 저는 근데 모니터를 화면을 뒤로 밀었는데 비행기 벽에 갈등하니까. 근데 뭐 있잖아요. 비행기는 좀 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이 어떤가 해서 화장실에 가서도 해봤거든요. 근데 공간은 좁은데도 뭐 그렇다고 하면 이만하게 뜨지 않아요. 그래도 이만하게 떠서 이게 멀리 안 갈 뿐이지. 네네. 그래서 그 느낌은 그 적당한 느낌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후얌얌님이 엄청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사실 그런 네, 그쵸. VR 기기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비행기 타고 나는 그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카페 가서 코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아직 좀 창피해서. 내일. 좀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왠지 그러고 저렇게 한 2시간 지금도 창피한 것 같아요. 2시간 코딩하고 나면 뭔가 트위터에 내 사진이 막 걸어다니고 약간 그런 상상도 있어요. 이렇게 딴 사람이 보기엔 마치 자기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막 눈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보입니다 이러기는 좀 그렇고 찍고 있으면 얘기하죠. 약간 그렇겠네. 근데 약간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그러니까 유튜브들 여러 개 봤었거든요. 그 눈이 너무 이상하던데? 네. 이쪽에 눈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이게 아싸님 눈이에요. 네, 제 눈이에요. 근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약간 나오는 건가 약간. 저게 이제 페르소나라고 나를 보게 해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의외로 줌앱이 있어요. 비전 프로에. 네. 그거를 하잖아요. 진짜 귀신 같은 제가 저도 약간 줌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지? 비디오 키면? 그래서 켰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페르소나 끼인 게 이렇게 나오고. 아싸님 닮은 저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페르소나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페르소나의 눈만 빼서 저게 붙여놓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래는 이거 처음에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약간 밖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짜 눈처럼 보여준다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게 되게 눈인지도 모르겠어. 그게 너무 충격이었었죠. 그리고 줌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 카메라 방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조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책상에 앉아서 이제 줌을 연결해서 그때 베스트한드랑 해봤거든요. 근데 제 뒤통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 페르소나 가상에. 내가 의자를 반대로 돌리면 얼굴이 나와. 왜지? 왜 방향이 뒤로 돼 있는 거지? 각도를 뭐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 처음에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뒤돌아지는 거지? 이거 끄는 버튼은 없어요? 끄는 건 없어요. 벗으면 그냥 꺼져요. 못하겠어. 네? 와이파이 연결하다가 짜증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답답해요. 아이 트래킹이 잘 되다가 와이파이 비번 한번 잘못 쳤는데 아까 말한 대로 딱 쳤는데 그 글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짜증나서 잘못했는데 그다음부터 아이 트래킹이 안 먹어 지금 계속. 그게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할 때 패스워드 넣는 키패드 같은 거에서 가끔 행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 패스코드 넣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때 처음에 할 때 너무 짠났거든요. 3개 넣고 갑자기 멈춰서 이게 왜 이러지?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키워드로 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처음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 됐고 저는 되죠. 저는 되고 저는 이제 그 옵틱 아이디라고 제 눈으로 이렇게 돼서 저 쓰면 바로 페이스 아이디 보이듯이 찡 한 다음에 그냥 로그인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세대가 달라지고 있네 지금 여기. 근데 이게 확실히 다른 게 편하긴 한데 이게 커스텀이 막 30몇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뭐요? 커스텀 막 사이즈 이런 거. 살 때부터 네. 이거 밴드.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사야 될 것 같은 게 이거 딱 쓰면 얘도 여기가 지금 밑에 공간이 보여요. 근데 플스 VR2도 그랬거든요. 그게 다르게 나오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가려져야지 자기 얼굴이랑 맞아야 이 빛이 안 보이면서 딱 몰입이 되고 딱 맞는데 그리고 그런 걸 해주나? 해서 보낸 건가? 저희가 사이즈 다 골라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 고르지 않고 전 주문할 때는 이거 페이스 아이디 만들고 저 얼굴 스캔해야 주문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앱으로 주문해야 돼요. 네. 네. 아, 그래. 그래서 아이폰 없으면 주문도 못 한다고. 네. 아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싸님이라고요? 네. 이게 뭐야, 이게 누군가요? 안 닮았는데? 아까님 이렇게 보여요. 줌하면서 누구지? 이렇게 해서 그죠? 누구시지? 그죠?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닮은 영화 배우 아, 같은 느낌. 약간 약간 닮은 거 같은데 약간 영화의 그 AI에 그 이렇게 옆- 떠있는 그 딱 그 느낌. 옆모습은 살짝 보이는데 앞모습은 잘 모르겠네. 이상하게. 옆모습 많이 다른 사람인데?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제가 아까 비밀번호 화면에서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게 글씨가 얼마나 또렷하게 보이나 했는데 가까이 가도 더 또렷해 보이지도 않고 약간의 그 흐름? 그 글씨는 가상의 글씨 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흐름이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너무 익숙해져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막 시력이 달라서 그런가? 그렇죠. 저는 사실 제 꽤 시력 선명하긴 달라요. 하거든요. 아, 보이는 아. 것들은. 네. 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또 안경 쓰면은 전용 글라스 같은 것들 넣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이참에 라식을 할까 그런 생각까지 아, 하게 만드는 기계였어요. 저한테. 왜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안경을 안 쓰고는 써도 못 하거든요. 네, 안경 쓰고 못해요. 안경을 벗고 안에 전용 글라스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 전용 글라스를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애플이 돈 주고 사야 되죠. 그냥 안경 벗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근데 보여요. 잘안 시력 보여요. 교정은 안 돼요. 아. 이거 시력 교정 기능은 없는 거지. 사실. 시력 교정 없고 제가 회사에서 이걸 제가 회사에 좀 며칠 들고 다녀서 회사 사람들이 많이 써봤는데 눈 나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이유 모르겠는데 트래킹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그게 안 보여가지고 됐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지 이게 원래 VR 기기 특성상 안 되는데 뭘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밖에서. 그쵸. 뭐가 보이나요? 뭐요?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력이 나쁘면 이게 뭔가 초점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럼. 근데 뭐 약간 쌍안경 조절하듯이 안 돼, 안 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우 정도는 아까 내가 조절하는데. 그거는 눈 이게 네. 폭 해주는 거 같고 전혀 몰랐어요. 시력 근데 모든 VR이 시력은 못 해줘요. 네. 다. 저도 왠지 그냥 VR이니까 다 해줄 것 같죠. 그쵸 크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어. 못 해주더라고요. 그게 저도 잘 나도 모르겠지만 못 쓰겠다. 뭔가 안경을 오래 써본 입장에서는 이게 안경이 엄청 기술 집약적인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요 알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네, 팔아요. 전용 안 칼제. 팔아요. 거기서 네. 그 뭐 자기 시력 넣고. 안과인지 병원인지 거기서 시력 서류를 보내면 네. 칼자에서 렌즈를 파서 보내줘요. 칼자이즈야 또. 그것도 그래서 또 그- 비쌀 것 같은데요? 그 렌즈 딱 비싸 보이죠. 얼마인가요? 저는 렌즈 안 했어요. 저는 안경 안 궁금하다. 쓰니까 안 하고 50만 원씩 할 것 같은데? 하고. 할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안경을 요거 이렇게 비싼 거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후주근해 보이는 케이스 있거든요. 그거 30만 원이에요. 저는 안 샀어요. 케이스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얘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반원 이렇게 둥근 건데 이렇게 열고 얘를 그런 건 안 써도 놓고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주문할 때 그냥 딱 떴는데 안 되네 이거는 필요 없다. 그런 거 어차피 서드 파티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 같고. 근데 약간 저는 애플이 진짜 좋긴 한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USB-C 선 3만 원 약간 그런 느낌의 제품들 안 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저는 이게 며칠 써보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얘를 안 쓸 때 어디 놔둬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헤드셋 특성상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서 스탠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스탠드. 헤드셋용 스탠드 팔거든요. 저렴한 거? 그런 거에다 알죠. 걸어. 애플은 이게- 애플 전용 100만 원짜리 팔겠어요. 이거 전용. 하나하나 근데 애플 전용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미 좀 빠른 애들이 미국에 몇 개 했는데 그것도 이미 그것도 그냥 셔터건인데 비전 프로용이라고 다 50만 원 막 이렇게 왜냐면 에어팟 맥스 맞아. 이거 거리도 이쁜 거 엄청 세게 그러니까. 팔아요. 아니 저도 헤드셋 생각했는데 헤드셋은 이게 좁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이게 좁아서 결국 맞아, 뭐 안 돼. 렌즈에 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게 여기를 그러니까 넓어야 딱 세워지는데 저는 지금 책상에 놔두고 있는데 이게 보관이 의외로 어렵네. 그냥 먼지 낄 것 네. 같고 있는데 저기 놔두면. 좀 그런 게 좀 신경 쓰이는 거. 참고로 얘 비전 프로용 안에 안경 렌즈는 40에서 8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냥 안경 알 정도. 근데 잘 보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나 전용이잖아. 아니 다른 그렇긴 사람 한데 쓸 때도- 다른 사람은 안 쓰는 기계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 기계예요. 지금 신기해서 그렇지. 약간 내 맥북 맞아. 내 아이폰인 거죠. 그쵸. 아이폰 너 써봐 하고 나 어디 가지 않잖아요. 약간 이런 거. 만져봐요. 힘들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쓰려면 안경을 50만 원 주고 더 추가를 하든 아니면은 400만 원 주고 라섹을 하든 그래서 이런 게 여기까지 쓰기까지 총 얼마 든 거예요?
이게 그 계산해보죠. 3,700달러 정도 들었으니까 네. 그냥 3,700 그러니까 본체만 아, 네, 벌써 세금까지 그게 500대 후반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나와도 한 500인 500 거네. 되거든요. 한국에 후반 나와도. 아니에요? 후반? 후반은 아니고 500만 원 정도 돼요. 490 얼마나 될 거예요. 얼마요? 3,708달러인가? 지금 1,430원이에요. 네. 490? 네, 그러니까 이게 아, 490. 500이고 오케이. 미국 내 배송은 무료였고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게 499달러였어요. 아, 배송비가. 그럼 얼마지? 그러면 한 66만 원? 70만 원? 네, 66만 원. 60만 원 플러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세금이 49만 7천 원 정도. 50만 원. 네. 610만 원 정도 쓰셨네요. 벌써 600만 원. 600 600만 원에 렌즈 들어가면은 600 비싸지는 거죠. 660 정도 하죠. 네. 660. 그래서 사보고 알았는데 그럼 이제 이거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들어오는데 100만 원 들었거든요. 가는 거 괜찮아요. 비행기 타고. 아, 유튜버들이 왜냐면 비행기 그러면 세금도 안 비행기 내고. 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게 에어프레미어 하는데 싸고 타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걔네는 그게 에어프레미야. 좀 업무라고 생각하면 양해 그쵸, 되고 그쵸. 제가 생각엔 2개 사오면 돼요. 두 개 사고 지금 운전 하는 2개 사고 그리고- 하나 사면 그리고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순간 이미 이코노미 타고 미국 어떻게 가지? 비즈니스 기준으로 지금. 아니 비즈니스가 아니라 5월에도 또 가야 되는데 아,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뭐 어차피 가는 김에 뭐 미국에 가는 김에 그 사람 그렇죠. 콘텐츠도 찍고 아, 그렇죠. 할 수 그럼 있으니까. 그 겸사겸사 사람들은 네. 유튜버니까 그거 비행기값 비용 처리하고 이거 다 비용 근데 처리하고. 그쵸, 근데 그쵸. 어차피 가도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픽업해놓고 가는 그래, 거예요. 아니요, 이거 있는 거 해놔요. 같던데? 어떤 유튜버는 있어요? 그냥 가서 물어보고 사던데? 아 그래요? 오. 제보가 그렇게 많아요? 많은 건 아닌데 아마 그 당일에 바로 가서 그냥 아니면 반품 들어온 거 하나? 되는 매장 간 거. 타이밍이 맞았나? 그런 게? 그러니까 가면 우선 이거 보니까 유튜브 어떤 분 보면 자기 얼굴에 맞게 커스텀한다고 다 써보더라고요. 다 이게 딱 맞춰서 그리고 그걸로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애플 스토어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써볼 수 있고. 거기는 뭘 해놨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만약에 사더라도 직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방금 이거 딱 썼을 때 이 밑에 뜨는 게 플스 VR도 이게 저는 너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몰입이 안 돼요. 이 아래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얼굴에 진짜 잘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한국 애플 스토어에다 다 써보고 근데 해야지 아까 생각했거든요. 아스님이 말하신 것처럼 얼굴 스캔해가지고 대충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막 30몇 가지라고 하니까 그 애플 스토어에 거기 사는 사람들 보면 얼굴 스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다 써보게 하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이게 더 편한가 저게 더 편한가 이렇게 그렇게 알아주면서. 그럼 아싸님 그러면은-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그냥? 얼굴 스캔하니까 이게 왔어요. 아싸님 아이폰으로? 얼굴이 약간 표준 체형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얼굴 스캔하고 딱 올 때는 거의 제품에는 M 사이즈 이렇게 딱 와요. 여기 M이라고 네, 써있어가지고. 여기 M이라고 써있어요. L, S밖에 없는 건가? 근데 제가 아는 주문한 분은 다 M이었어요. 유튜버들은 모르겠고 제가 지인들은 다 M밖에 없는 거 아니면? 아니요, S, M, L 3개가 네, 있고 네.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이 아래 부품들 또 계속 몇 개 바꿔주고 그러니까 코어 이쪽이 바뀌고 네, 근데 저는 이거 딴 데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CP 얘기 들으니까 뭘 바꿔줬나? 사실 저는 이상했거든요. 얼굴 스캔 주문하는데 뭐 얼굴 스캔을 해? 그 지금 얼굴 스캔도 뭐 알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아래 코받침 정도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여기 광대가 근데- 낮은 사람은 그럴 수 가려주고 있겠네.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아예 집중해서 보면 보이는데 쓸 때는 그렇게 여기가 뭐 세지 않거든요. 근데 CP는 그런다는 거 보면 조금 뭔가 맞춰주는 약간 나중에 그런 3D 프린팅으로 서드파트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보조해주는. 근데 애초에 나한테 맡겨서 중고로 산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 약간 좀 더 보조해주는? 근데 그거는 얘가 더 대중화됐을 때지. 그렇긴 하죠. 여기도 홈파도 있지만 홈파도 완전 망하니까 뭐 서드파티고 뭐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홈판처럼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약간 저는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은 좀 뭔가 VR 기기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좀 없는 쪽이라서.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랑 결합되면 진짜 좋긴 하겠다. 왜요? 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서랍 정리를 하는데 이걸 보고 서랍 정리하면 서랍에 뭐가 있는지 딱 정리돼. 그런 느낌? 이거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볼펜 어디 찾으면은 어느 서랍인지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식의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A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VR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AR 기기잖아요. 그럼 내가 평소에 날만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쓰고 있는 거. 내가 이 물건 여기다 놓을 때도 놔둬야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TV 리모컨 놓을 때도 이거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스캔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물건 정리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쓰면서 냉장고 싹 보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딱 정리돼. 그런 느낌으로. 그 말은즉슨 물건 넣었다 뺄다 하면 또 알고 있어야죠. 아, 한 번 그렇긴 찍는 한데- 건 사진 찍는 거랑 아, 그렇긴 한데, 있어. 대충 이제 그 시차는 있겠지만,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게 결합되면 좋겠다 싶은데, 애플은 인공지능을 못 하잖아요. 시리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근데 결국 사실 아직은 초기라서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고 계기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라나? 사람들이 여기 가지고 뭘 만들어낼라나 편하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 크기로는 아주 대중화되기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쓰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애플도 컨셉을 아직도 못 찾은 것 같긴 해요. 사실 AR도 있고 VR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AR 글래스 중에 유명한 거는 뭐 있어요. 외국계 기업이 만든 진짜 딱 안경 사이즈에 선 연결해서 스피커 여기 다 있고 자막에는 AR이기 때문에 애초에 화면이 그냥 이 정도 떠요. 크게 떠요 충분히. 그리고 엄청 얇고 이거랑 소통할 수 있는 사이즈야. 근데 얘는 이 앞에 카메라 달려있고 지금 막 엄청 두꺼운 게 VR까지 커버하고 싶은 거지 또 AR이면서. 그렇죠. AR인지 VR인지 뭔가 애매한 거지. CP가 말하는 AR이라는 거는, 보는 건 내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쵸. 그 위에다가 정보를 아니죠. 띄워주는 그러니까 아까 낙교님이 말한 현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현실에. 아까 낙교님이 말한 그것도 이런 거 다 AR이거든요. 이거 저장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VR은 완전 가상 환경에 들어가는 거라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걸 막 쪼이고 막 해야 되는데 AR 그렇죠. 기반은 이거 그냥 유리예요. 그 위에 그냥 띄워주는 거야. 그렇죠. 얘는 근데 카메라가 다시 한 번 더. 그쵸. 나한테 근데 보여주고. 그 AR 기기들은 그래도 보면 엄청 가볍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실 전 예전에 구글 글라스 그쵸. 기대하긴 그런 했는데 느낌이죠. 그거 안 나온 거죠? 네, 접었어요. 그 대신 다른 애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막상 써보니까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화질도 나쁘니까 이제 화면 뒤로 막 이렇게 옆으로 약간 비쳐서 제 책상 막 물건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는 이렇게 조그 다이얼 돌리면 AR로 바뀌거든요. 그럼 절반 정도만 AR로 해놓으면 이렇게 VR로 바뀌는 거. 네, VR로 바꾸면 풍경이 쭉 나오니까 딱 내 화면만 딱 보이니까 그런 집중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얘가 하고 싶었던 거는 VR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공간 컴퓨터. AR이면서. AR을 하면서 디스플레이도 좋으면 좋겠다. 약간 아직 쉽게 뭔지 말하면 아직 뭔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정답인지 페이스북도 못 찾았고. 새로운 뭐 장르를 발굴하는 거니까. 예, AR, VR이라고 부르진 근데 진짜 않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간 컴퓨팅. 지금 이거 200만 대가 나왔다고 했나요? 그렇게 많이 안 났을걸요? 20만 대인가? 그쯤 될 것 20만 대 같은데. 정도. 근데 어쨌건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지고 이 정도 센세이션을 한 거면 대단한 거긴 하죠. 유튜버가 20만 넘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유튜버들 하면 날밤님이 이코노미밖에 못 타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코노미밖에 못 타봤습니다. 이코노미 사고 갑니다. 5월에. 님은 11월에 라스베가스 가면 비즈니스 사오면 되겠네. 아니요. 리인벤트 어차피 가면. 애플 비전 프로. 네. 재밌다. 애플 비전 프로.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잘 안 보여도 덜 뚜렷해서 플스2 VR 쓸 때도 다른 사람이 좋다 그랬는데 뚜렷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요? 안경 때문에 글씨도 그런 거 그렇고. 근데 이런 글씨는 잘 보여요. 또렷하게. 저기 있는 네. 글씨는 흐릿한데 어. 이 정도가 잘 보이는 거면 애가 이 정도 화질을 저 제공해주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느낌의 텍스트, 그러니까 전 적어도 가까이 가면 크게라도 보여줘서 뚜렷하게 보이면 쓰겠는데 가까이 가도 약간 흐릿한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무슨 눈의 원리인지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그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애플 레티나 디스플레이 정도 해줘야지. 그럼 진짜 만족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몰입도도 훨씬 좋아질 것 같고. 크리스님이 비전 프로 사용기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사용기 다 얘기해서 동안에 사용. 아니요, 다시 보기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좋을 것 날밤님이 또 새로 정리해 주셨네요. 확장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 다 다르다. 비전 프로는 확장현실이군요. 근데 이제 됐어. 애플은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고 있죠.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고. 근데 최근에 알랑캉님이 트윗했나? 이제 SDK에는 이렇게 코드 같은 거에 XR이라고 예전에는 XR이라고 불렀나 보다 만들 때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쵸, 공간 그쵸. 컴퓨팅 이렇게 한 거 같다고. 그리고 X가 어디 익스텐드 트윗에서 또 되겠죠? 본 것 같은데
거의 7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 투입해서 준비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기 자체의 어떤 완성도는 높은 것 같아요. 안에 생태계는 이제 얼마나 발전할지는 두고 봐야 그러고 보니까 앱은 어때요? 앱은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직 별로 없어요. 아까 보니까 뭐 게임도 깔려있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게임은 해보진 않는. 뭐 이거 가지고 뭐 컷더로프 뭐 이런 거 하진 않는. 디즈니 앱 있다 그러셨잖아요. 디즈니 영화 중에 3D 되는 건 3D. 그러니까 약간 3D 가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애시당초에 뭐라고 하지? 좀 교감을 맞춰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달려들까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그게 약간 개발자들이. 포인트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일단 기기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비싸게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선은 그 뭐지? 팀비어나 이런 애들은 좀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 500만 원짜리를 살 정도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산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구매력이 아니 있지 이거 않을까요? 500만 원 썼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워서라도 나중에 이걸로 했는데 트위터 앱 만들어서 그렇다고 사진 않아요? 그런 지금 약간 유튜브 보면은 트위터 머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 그 돔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돔을 가상 스피어, 체험할 수 있게 스피어 앱 같은 게 나와. 그러면 뭐 그래도 좀 내가 이것도 샀고 거기도 가보고 싶고 하면 사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노다지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산 사람들이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좀 관심 있으면 그런 VR은 하는 사들이 많아서 의외로 쉽게 들어오고 왜냐면 메타 때도 또 플스 VR도 그렇고 이미 이 VR 쪽에서는 뭐가 많은데 문제는 킬러 콘텐츠가 없어. 몇 번 보면 질리고 그렇죠. 재미없고 그런 거 말고 저는 내가 왜 이 큰 TV 나도 저 화질 안 좋은 애로 보고 있어야 되나. 유용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본 것들은 이제 뭐 그냥 짜잘하지만 타이머 같은 거 이제 벽에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 만드는 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뭐죠? 홈킷 제품들을 그냥 보고 이제 이렇게 앱으로 켰다 이게 아니라 그 물건을 보고 조명 이거 홈킷이잖아요. 휴 조명 보면 저 꺼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스샷이랑 하더라고요. 아직 돈 주고 사보진 않았어요 다. 그걸 왜 굳이 이거 쓰고?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사용자는 이걸 다 쓰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걸 쓰기 위한 것까지 만들어주긴 어렵죠. 일단 쓴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아까 타이머도 이제 요리할 때 막 붙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써보면 알겠지만 화질 구려서 이걸로는 도저히 내 벗고 하는 게 더 편하거든. 양파 썰 때. 그러면은 저 마늘 받고 아이패드 앱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호환 앱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뭐 좀 별로 안 해보고. 그래요? 저 그 방구석 리뷰룸인가 그건 보니까 안 됐었나? 배달의 민족 시켜 먹던데 이걸로? 그 호환 배달의 민족 앱이 호환 앱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 그래서 아이폰이 여기 뜬 건가? 아이폰 iOS 아이패드 OS라고 아이패드 OS가 아니라 아이패드 앱이 된다고 듣긴 했어. 근데 거기에 배달의 민족 뜬 건 아이폰. 아이패드에 없죠. 아이패드 배달의 민족. 아이폰 아이패드 앱이 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맥 OS 앱스토어 가면 맥 앱 있고 있잖아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안 갈아봤어요. 일단은 그래서 좀 경험해보고. 그건 그냥 배달의 민족 한강에서 시켜 먹더라고 이걸로 계산해서. 저는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뭐. 네, 오늘 단신으로 준비했지만 단신으로 안 끝날 줄 알았고요. 네, 비전 프로 얘기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싸님이 또 그래도 큰 결심해주신 덕에 저희가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싸님 어차피 2세대 사실 거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좋았던 게 아이패드 2세대 그랬었거든요. 아이패드 1세대가 진짜 별로였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완전 진짜 1, 2세대 받은 거죠? 진짜 1, 2세대 네. 진짜. 왜냐면 아이패드 1세대 진짜 두껍고 그때는 두꺼운지 몰랐죠. 근데 그래도 두꺼웠어. 그리고 배터리가 진짜 짧았어.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아이패드 2세대가 그거에 비해서 엄청 얇게 나오고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갔거든요. 완전 진짜 천지개벽한 수준으로 좋아져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근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애플은 2세대부터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사시는 분은 다 사지만 근데 그렇게 해도 아이패드 1이나 2나 뭐 앱은 똑같았어요. 앱 앱은 생태계가 똑같았어요. 그냥 근데 기계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왜 아이패드를 써야 되냐 했을 때 그때 그냥 사파리만 되고 큰 사파리 화면 그대로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 많이 많았어요. 그걸 따지면
M1 프로세서는 1세대부터 짱했는데 2세대보다. M1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건 2세대, 3세대 이거 제 생각에 이건 볼수록 홈팟 생각나요. 2세대가 한 6년 후에 나올다. 아, 홈팟 지금도 거의 망했잖아요. 이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상 블루투스 써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도 있는데. 막상 유튜브 재생할 때 블루투스로 쓰려고 하면 막 입도 안 맞아. 유튜브랑 자기들끼리는 잘 맞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게 게임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왜냐면 플스처럼 플스 VR은 아예 선 굵게 연결해서 뒤에 본체 파워를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엄청 세게 잘 돌릴 수 있어. 얘는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또 무거워. 그렇죠. 게임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근데 그러면은 얘로 맥북 화면 보면은 네. 걔 파워는 맥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디스플레이만 가져가는 네, 건가? 네. 아, 그렇죠. 파워는 맥북을 끄면 어차피 같이 꺼지는 거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벗으면 바로 풀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는 그냥 쓰면 그냥 자동 다시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왜냐면 내가 그 작업을 하다가 모니터를 벗고 잠깐 딴 거라고 돌아와서 다시 썼으면 가운데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딴 앱은 이렇게 배치돼 있고 그럼 걔 다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스크린이 나오면 얘는 안 꺼져요? 네, 꺼져요. 그럼 얘가 보존하는 것들은 이거 자체 앱으로 띄운 것들이겠네요. 약간 생각해보면 뭐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지하철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업무 봐야 될 때 있거든요. 그때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쵸. 옆 사람이 모니터 너무 보니까 그때 이거 딱 쓰면 나만 볼 수 있어. 그 대신 모두가 다르게 자기 나왔을 때도 또 이거 하고 나만 볼 수 있어. 뭔가 막 하고 있어. 예,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올라오겠죠. 네. 네. 오늘 네. 홈팟 얘기 아까 했는데? 너무. 근데 이거는 자체 LTE 칩은 없는 거죠? 네? LTE 자체로는 못 하는 거죠? 그건 없어요. 그냥 맥북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맥북처럼 집에서는 그냥 와이파이 자동으로 붙는데 밖에 나오면 테더링 붙을래? 이렇게 항상 물어보고 조인하면 약간 LTE 붙어있으면 진짜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직까지는 집에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거 치고는 저도. 집에서 쓸 거였으면 여기 무거운 거 다 저기다 빼서 옆에다 놓고 쓰면 되지. 왜 굳이 배터리만 저기 무겁게 빼고 여기 무거운 CPU 다 여기다가 화장실 갔다 왔다 해야 네. 몬스터님이 요즘 시대에 로우 레벨 컴퓨터 아키텍처 부분이 더 중요해질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갑자기 맥락이? 어려운 짓이죠. 네. 그쵸,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컴퓨터 더 중요해질지 모르겠는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중요하다. 반도체는 중요했던 것 같던데. 계속 중요하다. 그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맞아. 9천조. 뭐야? 천조가 뭐예요? 9천조 그 누구야? 세만 스테원이 9천조 투자받겠다고. 그거죠. 기사 제목만 봤는데 기사 내용도 보셨어요? 아니요? 뭐예요? 똑같네. 안 해보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기사 맞아요. 제목은 계속 봤는데 내용도 맞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 저 9천조를 자기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반도체 회사 세우겠다고. 아 그래요? 9천조 투자받겠다고. AI를 위한 반도체를 새로 만들었다. 아니 저 9천조를 너네가 투자해서 파운드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파운더니?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나 이쪽 찾아온 거는 여기서 아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 차이가 안 되면 삼성이랑 SK에서 찾아와요. 그건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애플처럼 우리가 그래서- 할 테니까 너네가 칩 만들어줘 이걸 수도 아니, 있죠. 자기가 하는 거라고 했어. 자기가 하는 거. 지금 너무 늦어서. 칩 설계만 하고 답답하니까 생산. 내가 생산하겠다. 근데 왜 내가 삼성한테 반도체- 삼성한테 와서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 그 이후에. 아니요 한국 와서 만났잖아요. 아니, 이번에. 그 이후에 나온 거야. 근데 송경제인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래 그런 거 약간 좀 은밀히 오는데 너무 홍보하고 와서 그러니까 삼성을 찾아온 메시지를 딴 데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나 삼성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했다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그것도 중요한데 하더라고요. 9천조는 그러니까 저도 말이 안 되는 기사 내용을 안 봐서 모르는데 9천조 원 아니에요, 먼저? 제 생각엔 어쨌든 9천조 원. 반도체 회사를 9천조 거기서- 맞아요. 네? 9천조 원. 네. 맞아요. 근데- 9천조 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9천조 원도. 근데 뭐, 그 미국이니까. 아니 제가 어쨌든 칩 설계는 해도 애플이 반도체 회사라고 해도 다 파운드리가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 AI가 그만큼 만들려고 해도 엔비디아조차도 파운드리가 만들어주는데 제가 들은 거는 직접 반도체 회사 수십 개 만들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는 만드는데 공장을. 공장은 못 만들어. 그런 얘기들이 그 제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지금 그래서 무슨 아랍 부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금 알지만 반도체 때문에 막 백혈병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반도체를 약간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많이 만드는데 미국에서도 안 만들잖아요, 잘. 네, 오늘 제가 끝내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이야기가 계속 산으로 가서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한 2시간 다 돼가는데 1시간 50분 정도 진행했고요. 오랫동안 진행하느라 다들 오늘 그래도 수고 사람이 꽤 있네요. 네네, 계속 꽤 꾸준히 두 자리는 들어주셔서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화면 조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머전시 버튼.